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부터 화제가 됐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됐던 과거가 2011년인데 그때는 주가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기업의 실적도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미국 경제도 괜찮고 기업의 실적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신용등급 강등 국면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아직까지 이제 하루밖에는 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2011년 8월 5일 때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2011년 8월만 하더라도 한 달 동안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50bp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년물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플랫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금융시장에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보는 관점은 2011년 8월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과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도 2011년과는 좀 많이 다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은 다행이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감을 자아낼 수 있는 주가의 수준이고 그리고 쏠림과 과열이 상당히 심화된 시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주식시장의 어떤 피로도 때문에 어저께 저희 국내 시장은 한 1.9% 가까이 하락을 했고 또 미국 시장도 오랜만에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그 협상 이후 그 한도가 협상이 됐었던 5월 말 이후에 거의 한 2달 반 동안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름에 따라서 그만큼 피로도와 그 과열에 대한 여러 부작용 또는 그 부작용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신용융자 잔고라든지 이런 그 B2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적으로는 늘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021년과 2022년 초 같은 경우, 즉 저희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반대 매매가 나타나거나 그만큼 B2에 대한 어떤 부담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정도의 어떤 부담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은 지난 2달 동안에 나타났던 주식시장의 어떤 과열과 쏠림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넘게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2021년 말의 상황과는 상당 부분 좀 다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열과 쏠림이 이제는 2차 전지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종목 군별로 보자면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무분별한 상승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만큼 그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쏠림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워낙 심했던 탓에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테마가 들어오니까 그 테마에 대한 어떤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과열에 대한 어떤 부담과 시장 전반적인으로 봤을 때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급등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는 편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종목일수록 나중에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급락이라든가 이런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투자의 모습보다는 어떤 투기의 모습들이 좀 일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과 더불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은 방산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지정학적인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각국이 특히 이제 동유럽을 비롯해서 각국이 자신의 이제 국방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 들어서의 어떤 방산주들이 워낙 또 지난 올해 상반기 동안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르기도 했고 관심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관심이 더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즉 장기 추세적으로 투자의 어떤 매력이 있었으면 내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멘텀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여러 수주 계획들이나 수주에 대한 여러 발표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은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약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방산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멘텀은 상반기보다는 좀 약하게, 즉 업사이드에 대한 관심들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방산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뭐 세론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모멘텀은 좋지 않겠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카카오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네이버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 종목의 주가의 흐름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 최근에 약간씩은 튀고 있는 분위기인데 플랫폼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2000년,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까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작용들을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매출, 회사가 외형 성장에 굉장히 좀 주력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2022년 리오프닝한 이후에는 이런 그 비대면 쪽의 서비스나 수요가 좀 줄어들었을 때 다른 산업들보다 훨씬 이 매출에 둔화되는 속도나 충격이 다른 산업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지난 한 1년 동안 굉장히 좀 암과 같은 시간들을 좀 지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들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바닥을 찾아가는 흐름이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카카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형 성장에 치중을 했던 부분들이 주로 일커머스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성장이나 양호한 이익을 낼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카카오 역시도 이전보다는 그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만큼 그렇게 실적이 조금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큰 주가에 큰 충격이 되지 않을 걸로 좀 보여져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종들이 오히려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상승 종목들도 아까는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은 또 500 종목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2차 전지가 다시금 수급 싸움이 일어나면서 상승으로 많은 종목들이 또 전환을 했고 제약 바이오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오름세인데 이러한 장중 변동성이 심한 시장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 어떤 조언의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그 5월 달 이후에 한 두 달여 동안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최근 이번 주 들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조정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상승세가 굉장히 또 강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의 상승은 일부 테마들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상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수혜를 누리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렇게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난 이후의 흐름은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약간 상승의 어떤 폭이 확대되는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기존 주도주에 이렇게 몰입을 하거나 좀 그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소 좀 다변화하는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셨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나 제약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워낙 어려운 상황들을 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등의 폭이 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번 8월 달은 이런 그 반등세가 다른 쪽으로 좀 쏠림의 현상이 좀 완화되는 형태가 좀 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